자, 여러분,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럼 우리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있는 그대로 못 봅니까? 네, 있는 그대로 못 봐요. 깨닫기 전에는 모든 게 투사예요. 다 투사되는 거라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 과거에 겪었던 걸 다시 투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투사임을 알아야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도요, 다 투사예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이미 깨달은 거죠. 그 투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깨달음입니다. 자, 투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엄마가 돌아가셨어? 근데 엄마 유품이야. 유품이라고 버선 한 쌍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버선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엄마 생각이 나고 투사죠. 버선은 그냥 시장통에서 파는 버선. 그 버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 버선을 보면 유난히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엄마로 보이는 거예요. 그 버선을 엄마로 투사하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분이 예를 들어 사랑하는 남자친구한테 곰인형을 선물 받았어요. 너무 신나겠지. 사랑할 때는 곰 들어오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들어오면 어때요? 곰한테 뽀뽀를 쪽 하겠지. 곰이 남자친구로 투사되는 거예요. 너무 이쁘고 막 남자친구 생각날 때마다 곰을 안고 막. 곰은 그냥 인형 가게에서 파는 몇만 원짜리 곰일 뿐인데 그걸 남자친구로 투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해요. 나 너랑 못 사귀겠어. 이제 끝이야. 이렇게. 분노가 올라와서 딱 집에 들어왔을 때 곰인형에게 뽀뽀 안 합니다. 갑자기 칼을 들고는 가위를 들어서 갈기갈리 찢어버리면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막 화를 내겠죠. 곰이 무슨 죄가 있어, 곰인형이.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모든 걸, 그건 한 예지만 사실은 사소한 모든 것까지도 다 투사하고 있다. 자식도 제일 많이 투사하는 게 뭐예요? 투사하는 줄 모르면서 가장 많이 투사하는 게 자식이에요. 투사는 자식을 누구로 투사하느냐? 나로 투사해요. 나로. 자식에 대한 집착이 셀수록 완전 나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식을 어떤 한 객체로 인정을 안 해줘요. 걔는 나야. 그래서 걔가 원하는 거에 귀를 절대 안 기울여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갖다 먹어 줘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사다가 입어 이렇게 줘요. 내가 살고 싶은 집에다가 다 여기 살아 이래요. 묻지도 않아요. 걔가 얘기를 할지언정 안 들려. 나니까. 집착이 심할수록 그렇죠. 지난번에 어떤 토크쇼에 어떤 분이 나오셨는데 하는 말이, 자기는 참 솔직하신 분이더라고요. 한의사 분인데 자기는 아버지 싫어한대요. 자기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아주 불편하대. 그런데 이유는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9살 때부터 가장을 했대요. 그래서 학문을 못 배운 거, 학교 못 다니게 한이 됐대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 돈을 제때 가져간 적이 없대요. 얼마나 수치당했겠어요. 이분이 한이 남은 거야. 그게 돈을 제때 못 내고 애들 앞에서 수치당한 게. 그러니까 등록금이 나오기 전 일주일 전부터 얘기한대요. 자기한테. 등록금 나왔니? 아니에요, 아버지 아직 한참 멀어. 그 다음날 등록금 나왔니? 그 다음날 또 등록금 나왔니? 달달 볶는데요. 그래서 막 짜증을 냈대요. 아버지는 나오지 않은 등록금을 갖고. 그게 그분 방식의 사랑인 거죠. 내 새끼한테는 나 같은 수치를 안겨주지 않으리라. 일주일 전부터. 자기를 투사하니까. 얘는 지금 등록금을 안 낸 경험 정보가 없거든. 그걸 원하지 않아요. 뭐 제때 당연히 내는 거고. 그런데 자기를 투사하니까 자꾸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가 원한 건 운동화를 신는 거였대요. 애들이 주로 많이 신고 다니는 운동화 있죠. 유명한 메이커 운동화. 그래서 어느 날 아빠 나 L 메이커의 운동화 사줘. 그랬더니 아빠가 딱 신발에 집어들더니 멀쩡하고만 왜 사줘? 안 사주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내가 당신과는 얘기를 안 하겠다 이제. 원치 않는 자기가 원하는 걸 주고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장가를 가서 애를 낳는데 자기가 늘 원하던 게 이렇게 움직이는 장난감이었대요. 이렇게 조종해서 무선으로 조종하는 자동차라든지 팔다리가 움직이는 로봇 이런 걸 좋아했는데 그 어린 딸내미한테 자기가 가장 갖고 싶었던 그 움직이는 장난감을 선물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내미, 어린 딸내미가 경기를 하고 울더래. 너무 무서운 거야, 애기는. 그걸 몇 번 사줬는데 애기가 경기하고 막 울고 그러니까 부인이 애 잡겠다고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그만두면서 자기 속에서 자기 아버지 모습을 봤대요. 이 사람도 딸을 자기로 투사하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나로 생각해. 떨어질 수 없는 나로. 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있죠. 무시하는 줄도 모르고 완전히 얘를 인정조차 하지 않아.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시하는 사람, 나를.
나를 무시하는 사람, 심지어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일 무시받고 싶으면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해요. 그래서 왕따가 무서운 거예요. 아예 있어도 없는 것처럼 말을 해도 안 들어. 굉장한 무시죠. 그래서 왕따 당하면 막 죽음까지 선택하는 게 무시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무의식이 자기도 머리를 왜 아니죠. 존재 자체를 무시해. 난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주고 자기도 모르게 투사하고 있다는 걸 못 알아차리니까. 그럴 때 자기는 사랑을 줬다고 주지만 자식은 무시받았다는 마음 때문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서 뭐를 줍니까? 미움을 주죠. 미움. 그래서 투사에서 얻는 거, 집착함으로써, 투사하기 때문에 집착하죠. 집착함으로써 얻어지는 거는 미움이에요. 모든 투사는 미움을 일으켜요. 투사가 없어진 세상은 미움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는요, 사랑이고 환한 빛이에요. 미움이 발붙일 곳이 없어. 투사되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투사되기 때문에 미움 받는 거야. 꿈을 안 꾸지, 부모들은. 자식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왜 부모를 미워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막 울면서 나는 시장통 옷을 입고 싶은데 우리 엄마는 왜 양잠점 가서 맨날 맞춰줍니까? 엄마는 자기가 양잠점에 가서 한 번도 못 맞춰본 게 한이 돼서 해주는 거지만 그건 자기 마음이야. 아이가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해줘야 되는데 집착이 너무 심한 분은 너무 동일시되기 때문에 자기와 자식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그 투사 때문에, 마음의 투사 현상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데 자식으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자식으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못 받는 거죠. 집착이 강할수록 투사는 세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되고 나는 무시받게 되고 미움받게 된다. 이 마음의 존재의 특성이 뭐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는 순간 투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 마음은 홀로 존재가 안 돼. 어디 가서 붙어야 되는 거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나로 투사해서 자식한테 그게 뭐예요? 집착이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를 나로 투사하는 거,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어딘가 탁탁 달라붙어요. 혼자 존재를 못해요. 존재를 못하니까 달라붙었다가 떨어져 나오는 순간 바로 다른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또 달라붙어요. 마음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걸 하지 못해요. 집착하거나 두려워서 버려주거나 둘 중에 하나. 두려워서 회피하고 버려주거나 달라붙어서 집착하거나 그래서 나로 투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줄 모르죠. 그래서 미움을 받거나 미워하거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회피하거나 피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미워하게 그 사람을 미우니까 피하는 거죠. 내가 집착하게 되면 상대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마음 자체가 사라질 때 모든 투사는 끝이 나고 미움이 허상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게 있는 그대로 완전하며 내 자식 또한 투사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때 진짜 사랑이에요. 미워할 일도 없고 미움받을 일도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 전에 이 세상 현상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집착으로서 사물과 사람과 현상을 투사합니다. 심지어 물건도 투사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 돌아가시면 남긴 유품을 부모로 투사하듯이 내가 어떤 공간도 투사해요. 내 집, 그건 나예요, 나. 여러분 누군가 침입해서 내 집을 다 두드려 부셨어. 되게 기분 나쁘죠. 특히 집에 대한 투사가 심한 사람, 집착이 있는 사람은요, 대박 올라옵니다. 어떤 놈이 감히 나를 해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집착이 올라오면서. 투사되니까. 하지만 그 집은 내가 아니죠. 내 자식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내 부모는 내가 아니에요. 집도 내가 아니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내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 몸도 내가 아니에요. 근데 이 몸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염려증 벌벌벌 떨죠. 내 몸 죽을까 봐. 내 몸이 내가 아닌데 이게 죽든 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손톱만 치도 안 다치는데 이게 난 줄 알고 가장 많이 동일시하는 게 이 몸이죠.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조금 힘들면 절대 안 하고 몸을 그렇게 아껴요. 소용없어요. 이 몸도 허망하죠? 태어나서 나이 먹고 죽어요. 생선과 소멸을 거듭하고 반복하는 마음자리에서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는데 집착하면 고통받죠. 이 몸도 내가 아닌데 마지막에 이 몸도 내가 아님을 알고 마음 자체가 사라져서 내가 홀로 존재할 때 나라는 존재가 벌써 홀로 존재할 수 있어.
버려지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집착해서 달라붙지도 않아. 그 상태. 그러면 여러분 깨달은 거죠. 마음의 특성상 집착해서 투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 그래서 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 마음 공부하지 않으면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게 바로 이 투사 현상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여기 와서 수행해 보면 알게 돼요. 내가 우리 아빠를 투사해서 그렇게 미워했구나. 내가 우리 부인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우리 엄마를 투사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청산하면. 왜곡된 거죠.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비슷한 걸 보고 소뚜껑은 자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깜짝 놀라고 밥을 안 짓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게 마음이라 삶 속에서 이 마음자리가 클수록 삶은 왜곡돼요. 왜곡되니까 헛것을 보니까 판단이 왜곡되고 판단이 잘못되니까 고통 겪고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많은 고통은 내가 잘못 보기 때문이에요. 잘못 보고 망상을 일으키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상인 미움을 진짜로 알고 투사되기 때문에 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막 너무너무 부부간에 미워하는 사람들 전부 부모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에 대한 미움은 진짜냐? 부모가 나를 미워했다고 생각해서 미워하는데 부모는 나를 너무 사랑했어. 근데 그분들도 투사한 거예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자식이 원하는 걸 안 줬어. 내가 원하는 걸. 그래서 난 미워했지만 부모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준 거야. 응? 자,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자기가 원하는 걸 준 거죠. 자, 그래서 이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완전하고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 속에 삶이 왜곡되지 않게 무사히 편안하게 사실 수 있으려면 마음 공부가 아주 기본이 돼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날까지 열심히 수행하시고요. 아직 수행하지 않은 많은 분들 자기의 마음의 눈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물을 얼마나 왜곡해서 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앞으로 그 사물의 왜곡된 관념, 무의식을 파헤치는 그 헤라의 재미있는 무의식 이야기를 새로 연재하는데 그 무의식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거기에서 감이 오고요. 그걸 들어보시면 나도 내 무의식이 궁금하다 느끼실 거예요. 무의식이 궁금한 많은 분들 수행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